자, 이제 또 풀어봐야 되겠습니다.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나와 있고요. 월요일이니까 또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도 함께합니다. 어서 들어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앞에 뭐 CPI, PPI 뭐 좀 해석이 그랬네. 예.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, 미국을 바라보고 있고 미국의 그 기준금리 때문에 이제 다들 주목을 하는 건데 여쭤볼까요? 추세적인 흐름을 보시면 되죠. 네. 사실 뭐 CPI와 PPI에 짓게 되는 품목 자체가 다르고요. 지금 실제로 이제 PPI도 그 지난달에 발표된 거에 비하면 하락폭이 이제 꽤 컸잖아요. 뭐 한 0.7% 포인트 정도 이제 실제로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물가는 어쨌든 떨어지고 있다. 그래서 뭐 이번에는 공교롭게 이제 PPI가 먼저 발표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또 CPI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거지만 네. 오히려 이제 미리 그런 우려를 좀 했다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지표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오면 시장은 오히려 더 탄력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차피 이제 내일 저녁이면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. 네. 내일 저녁에 이제 CPI 지표를 확인하고 FMC 회의 이후에 이제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모호한 해석인데. 그래서 저는 CPI, PPI에 너무 뭐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중요시 봤다고 그죠?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미국의 이제 그 기준 금리의 인상이 있을 것이냐 앞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기준 금리도 어느 정도의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좀 상승할 것이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확실히 상승 압력과 속도는 예전만은 못할 건 확실하다. 왜냐하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? 이제 양국의 국채 발행의 어떤 건수나 규모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.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의 속도는 확실히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금리 인상은 되겠지만 그 속도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악영향을 줬었던 할인율의 어떤 그 공포, 압력은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다.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죠. 미국은 사실 생산자 물가보다는 소비로 이루어진 국가,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더 중요시 여기죠. 그렇죠. 근데 CPI라고 하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 나온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생각보다 좋았단 말이에요.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CPI도 사람들이 물가에 위축되지 않고 소비는 계속 할 거야. 그러면 가격은 안 떨어졌겠네.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10월 달 CPI가 7.7, 예상은 이번에 7.3. 지난번에 이제 김현 매니저도 말씀해 주셨지만 애매하게 이게 7.4나 7.5가 그렇죠. 나오면은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 저들의 의중을 모르겠어요. 근데 뭐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골드만삭스가 표현한 바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은 연방준비제도의 방향 전환에 베팅을 하기 좀 많이 늘렸다. 그러면 골드만삭스의 저 보고서를 믿어야 되겠죠? 네.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끈적함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가는 분명히 좀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만큼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급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이게 막 곤두박질 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건데. 그렇죠. 왜냐하면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곤두박질 친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얼어붙는다는 가장 결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말씀 지적해줬던 것처럼 미국 경제는 아직도 이제 70% 이상 지금 소비로 돌아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PPI도 보면 이제 서비스 부분 물가가 지금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걱정을 좀 하게 만드는 이제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거든요. 다만 사실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. 이제 자산 가치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임금 수준은 계속 이제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좀 되고 있잖아요. 네. 체감적으로 내가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인식을 하기까지는 분명히 좀 타임렉, 이제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이제 반영하기까지가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사람들의 이제 소비가 되게 이제 똑똑해지고 있는 거잖아요. 어찌 보면은 물가는 많이 좀 올라갔지만 내가 절대적인 어떤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더 이제 꼼꼼하게 가격 비교를 하고 명품을 하나 사더라도 더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어떤 소비의 수준을 낮추진 않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의 좀 트렌드의 변화로 인식할 필요도 있다라는 점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CPI고 PPI고 뭐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피곤하네요. 이게. 오늘의 상한가를 찾아라. 네. CPI가 잘 나오면 금리를 더 올릴까봐 시장은 싫어하고 CPI가 안 나오면 경기가 침체될까봐 주식 시장이 싫어하고 이류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? 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. 네.
자, 일단 두고 봅시다. 근데 상식선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고. 자, 오늘 추격 저점 매수 그러면 또 봐야죠. 김행 네. 매니저는 어떤 섹터를 오늘 들여다볼까요? 네, 저는 뭐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아바타나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강조를 네. 좀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오늘도 기승전 컨텐츠로 아주 또 도배되겠다. 아까 뭐 우리 네. 정무사님 들어오시기 전에 얘기하던데. 네. 네, 오늘도 저는 이제 컨텐츠 종목 이제 시류를 좀 따라가는 차원에서 그 어쨌든 이쪽이 또 이게 결과가 좋기 때문에 뭐 계속 이쪽을 좀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. 네. K 드라마를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뭐 방영을 하기 하나령이 시작했다. 본격적으로 풀리나 또 이렇게 기사들이 나왔던데. 맞습니다. 두 가지의 이제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있었는데요. 첫 번째는 중국 이제 OTT 비리비리라고 하는 이제 OTT에서 슬기로운 이제 의사 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. 그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이제 좀 인기리에 방영이 좀 됐었는데 요걸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방영을 시작한다라는 보도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영애 배우가 또 중국에서도 인지도가 상당히 좀 높잖아요. 예전에 이제 그렇죠, 대장금이 예전에. 뭐 예. 선풍적인 좀 인기를 끌었다 보니까 이영애 배우에 대한 어떤 이제 티켓 파워가 좀 분명히 좀 있는데 그 이영애 배우가 이제 최근에 이제 주연한 구경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. 네. 저도 이 드라마는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작품성은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았던 것 같거든요. 우리나라에서 크게 흥행을 하지 못했는데 이 구경이라는 드라마의 이제 중국 유통 판권을 중국이 이제 6후에 매각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좀 나오면서 이것도 이제 그럼 중국에서 방영이 좀 되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무거운 제가 이제 지난 12월 8일 날 목요일이었죠.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무거운 종목인데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한 이틀 만에 벌써 한 12% 정도 수익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정말 안 갔던 컨텐츠 종목 하나 남은 거 있었잖아요. 네. CJ ENM. CJ ENM이 지난 금요일 날 막 12% 장중에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리 중앙 이런 이제 중대형주 이제 컨텐츠 종목들이 끌고 가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 뭐 키스트라든지 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이제 중소형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대부분 다 이제 급등을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저는 이제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좀 최근에 잘 나가는 드라마 결국은 이제 재벌집 네네네. 송중기거든요. 주말에도 또 뭐 네, 시청률이 거의 많이들. 20% 아마 또 넘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. 그 정도로 이제 시청률이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레몽레인이 중간에 대주주가 이제 또 지분을 일부 매각했다라는 악재가 이제 좀 불거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한 25%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 투자 경고가 풀리죠 아마. 네, 오늘 투자 금고 이제 풀리기 때문에 아마 눌림목이 이제 잘 만들어졌고 지난주 금요일 날 21선에 아주 이쁘게 좀 지지를 좀 받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 차원에서 레몽레인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. 가격 전략은 이제 31,500원에서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목표가는 38,000원 정도.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지금 차트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. 상당 부분 이제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.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막 급등을 하고 있는 다른 컨텐츠 종목들보다는 접근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아서 오늘 뭐 탑픽 종목을 이전 한번 고점대 가격이 얼마예요? 이전 고점대가 39,600원 거의 이제 4만 원 문턱에서 이제 저 정도 흘러내렸기 가격은 때문에. 한 번 더 가겠다. 맞습니다. 그래서 38,000원 정도까지 직전 고점까지 어쨌든 시청률이 지금 공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제 방향이 막바지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더 탄력적인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재벌집 막내 아들은 거의 주식 드라마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네, 주식 투자자분들한테 의외로 또 호응이 많더라고요.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저기에 이제 확장을 하실 건지 말 건지. 네, 뭐,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. 그러니까 지금 다소 이제 이 컨텐츠 VFX 또 뭐 드라마 제작, 영화 제급, 영화 배급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난주 내내 좀 나왔는데 이번 주까지도 연장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역시 이제 코로나 2년과 한한령 7년이 만들어낸 응축된 에너지가 있다라는 그런 점이에요.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저도 조금 그냥 좀 지겨운데라는 느낌이 들어도 거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탄력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거니까 이번 주도 저는 그쪽은 뭐 굳이 뭐 꺾어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리고 이제 좀 뭐 김영 매니저도 지난 금요일 제 기억에 금요일 날 이 종목을 한 것 같은데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면 확실히 예전과는 정말 제작 단가가 많이 달라졌어요. 그리고 뭐 제작 단가가 달라졌다라면 이제 P이고 올해 적어도 35개 이상 많게는 37, 8개 정도는 또 내년에 제작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 뭐 Q도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또
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모든 리포트가 마지막에 이제 단서를 달았던 게 만약에 중국에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다면 점점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네. 이제 그런 것들이 풀려간다 그러면 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PER 멀티플을 좀 쭉 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도 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저는 좀 대형 그 제작사, 대형 컨텐츠 제작사 이쪽을 좀 오히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네. 지금 뭐 25, 21인가요? 뭐 그것도 좀 방영이 된다라고 하고 뭐 확실히 좀 CJ 계열이 이쪽에서는 좀 도드라진 그런 성과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내일 또 뭐 아바타 2 개봉 맞물려 있고 네. 내일 맞나요? 네. 맞습니다. 14일? 네. 수요일이네요. 수요일이네. 내일 모레네. 네. 지금 14일. 이번 주에 보니까요. 거의 뭐 IMAX 포함해가지고 3D로 볼 수 있는 영화관은 죄다 매진이더라고요. 네. 좌석이 그 제일 앞줄 있잖아요. 네. 제일 앞줄에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매진이더라고요. 제일 앞줄은 디스크 올립니다. 네, 목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많이 미를 기 쳐다봐야 때문에. 되니까 네. 보통 선호하지 않는 좌석인데도 네. 거기 빼놓고는 지금 다 매진. 뭐 하여튼 컨텐츠가 지금 제일 뜨거우니까. 저는 그 영웅이라는 그 뮤지컬을 네네네. 영화화한 윤재균 감독의 그 작품도 21일 개봉이거든요. 네. 그것도 좀 울림은 있을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보면 12월 극장가도 좀 기대해 볼 만하고 네. 역시 거기에 확실히 이제 중국의 뭐 한알령이 완화된다는 이슈도 네. 등장하고 OTT에서 이제 중국 OTT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슬기로운 의사생활. 네, 맞습니다. 네. 자, 하여튼 뭐 그게 이제 요즘 보면은 2차 전지 쪽이 좀 눌려버리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쉬운 쪽으로 네. 투자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컨텐츠 해서 오늘 레몽레인, 네. 그다음에 확장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네네. 이렇게 정리하고 정혜민 차장의 오늘 전략은 또 어디? 네, 저의 전략은 계속. 마진이 미래다. 네. 한 곳만 파는군요. 뭐 이건 뭐 이는 없으실 거예요. 마진이 미래입니다. 네. 이익이 미래다. 네. 이렇게 해야 좀 영업이익률이 미래다. 네. 네, 뭐 어려운 단순- 용어 쓰지 말자고 우리가 내년도부터 캠페인은 쉽게 네. 하여튼 그렇게 네, 갑시다. 네. 그러니까 그 지난 11월 중순에 뉴스가 있었잖아요. 한국 기업들 1,000원 팔아서 70원 남긴다. 그러면 뭐 옛날부터 그런 얘기잖아요. 예전보단 좀 올라왔어요. 옛날에 뭐 50원, 60원 이렇게 남겼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A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도의 기업들이 굉장히 큰 회사들입니다.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우량주들이 이제 A0, A 뭐 싱글 A 플러스 이 정도의 신용도를 보이는데 등급을 그렇게 매긴다는 네네. 그런 기업들의 1년 조달 금리가 지금 시장에서 6에서 7%예요.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이거보다 안 나오는 기업들은 사실 그냥 그 자기 자본 장사하는 것보다 은행에 넣어놓고 투자하는 게 낫죠.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자기 자본 수익률, 뭐 ROE나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좀 좋게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확실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뭐 처음에도 뭐 그 CPI, PPI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. 지금은 아주 단순하게 보면 세 가지예요. 시장의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을 볼 수 있는 할인율, 뭐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이제 유동성 유입에 대한 이제 어떤 뭐 경색이 될 것인가, 유동성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,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함수, 그리고 이제 경기 하강에 대한 향후 실적 추정치가 어느 정도 뭐 시장 평균 대비 잘 나올 것인가, 실적에 대한 이 세 부분이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저는 마진이라고 봅니다. 영업이익률이라고 봐요.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역시 이 헬스케어 쪽이 좀 잘 나온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표로 하나 좀 정리를 해봤어요. 한 10종목 정도를 좀 찍어봤는데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. 10종목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좀 잘 나오는 한 30% 이상 잘 나오는 종목들을 정리를 좀 해보니까 저렇게 나오더라고요. 가장 눈에 띄는 종목부터 이렇게 쭉 속된 말로 이제 나래비를 좀 세워봤는데 네. 한미반도체 영업이익률 40%, 뭐 덴티움, HPSP 이제 고압 어닐링 하는 회사죠. 53%가 좀 나오고 있고 보시면은 뭐 바이오 플러스, 비올, 케어젠, 클래시스, 덴티움 다 의료기기, 헬스케어 이런 쪽이거든요. 그렇게 본다면 향후에 이제 이게 또 중국의 리오프닝 향에도 연결이 좀 되어 있잖아요. 그렇게 본다면 뭐 P와 Q나 어느 하나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건 역시 영업이익률이 좋은 회사들이
아무래도 좀 선두에 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별도 기준 3분기 실적으로 이제 쭉 한 10위권을 쭉 뽑아봤는데 저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제 어떤 트렌드에 맞는 그런 좀 저기 컨텐츠 이런 것도 지금 이제 가장 강한 그런 거지만 그게 좀 지나고 난다면 혹시 뭐 내년 한 1분기까지는 확실히 좀 영업이익률 좋은 기업들 안에서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미반도체부터 HPSB 어떤 그 반도체의 장비주들 그런 거 몇 개를 빼면 거의 다 헬스케어 네. 쪽을 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쪽을 좀 지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종목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바이오플러스라는 종목이 가장 상승률이 적었어요. 아마 네. 그 무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지금 이제 좀 옆으로 좀 기고 있고 뭐 이런 좀 수급적으로 조금 이제 치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는 게 이번 주거든요. 그렇게 본다면 과거에 좀 보였었던 뭐 이제 9,000원대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놓여 있다라는 면에서 뭐 그동안 너무 많은 헬스케어 이 하드웨어 종목들을 제가 좀 가지고 소개해 드렸었는데 뭐 이제 더 말씀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플러스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바이오플러스 같습니다. 본업은 뭔가요? 필러죠. 필러? 예, 예, 필러. 히알루론산 필러. 그렇죠. 네. 돈을 약간 잘 벌어요. 예. 그 미용 성형 이렇게? 그렇죠. 뷰티 쪽에 어떤 의약품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거기에 이익률이 좋다 이게 포인트고. 네. 김현 매니저는? 제가 얼핏 봤는데 아까 이제 3분기 영업이익률 이제 자료를 차장님 준비해 주셨잖아요. 네. 그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을 오늘 저희 탑픽 종목으로 오. 선정을 좀 해왔습니다. 네. 사실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건 몰랐는데요. 네. 비올이라는 종목 저는 이제 추가를 좀 해드리고 비올? 싶고 결국 지금 이제 의료기기도 그렇고 시장 전체적으로 컨텐츠도 중국향 모멘텀이 플러스 알파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. 그나마 이제 가장 좀 강력한 재료로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중국 쪽이 이제 리오퍼닝을 하게 되면서 혹은 중국 쪽에 이제 한알령이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다. 비올은 원래 이제 지금 현재도 이제 장사를 좀 잘하고 있고 주로 이제 북미 시장에 의료기기를 이제 수출하는 기업인데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중국 시장 개척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또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차트 추세도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뭐 제이시스 메디칼, 클래시스, 루트로닉, 뭐 비올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지금 우상향 이제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비올도 한 일주일 가까이 고가권에서 약간의 이제 좀 눌림목을 좀 잘 만들었거든요.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끼워넣기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요. 뭐 2,700원, 목표가 3,200원 가격 전략까지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정경민 차장의 주제는 하여튼 이익 내는 회사를 보자. 영업이익률 상위 기업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미용 뭐라고 헬스케어, 뷰티 네. 네, 이쪽이 많았고 거기에 오늘 탑픽으로 바이오플러스, 네. 그다음에 김명민 매니저는 확장으로 비올, 네, 이런 비올. 기업. 자, 기업이 이익을 내야죠. 이익 못 내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있죠. 한전. 네. 한전법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저는 금요일날 확 속긴 했어요. 네.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 중인데 자, 내일 한번 시간이 되면은 한전은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고 일발장전 넘어가겠습니다.